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부품연구원의 홍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뎁스맵에 기반한 홀로그램 생성 방식에 대한 내용과 또한 그에 관련된 오픈홀로 라이브러리에서의 관련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뎁스맵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CG 모델이나 리얼 오브젝트와 같은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컬러 이미지와 뎁스맵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컬러 이미지와 뎁스맵 데이터를 합쳐서 RGBD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 RGBD 데이터는 만약에 대상 물체가 CG 모델이었다면 우리가 렌더링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실제 물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여러가지 TOF나 스테레오 카메라 등의 뎁스 카메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뎁스맵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뎁스맵 데이터를 통해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3차원 영상을 관찰자에게 보여준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컬러 이미지와 뎁스맵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상 3차원 물체를 여러 개의 불연속적인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들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들이 각각이 평면이라 하더라도 이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작다면 관찰자는 충분히 이것을 연속적인 3차원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들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 각 평면들이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면 대 평면의 전파 방정식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하나의 뎁스맵 기반한 홀로그램 생성 방식의 장점은 대부분의 평면 대 평면 전파를 구현하는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나 프레넬 프로포게이션 메소드 등 이러한 전파 방법들이 2D FFT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뎁스맵에 기반한 홀로그램 생성 방법의 전체적인 프로시듀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XY 평면을 홀로그램 평면이라고 한다면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들이 이렇게 공간상의 플레인 0부터 플레인 n-1까지 예를 들어서 총 m개의 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플레인들끼리 서로 오클루전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인 0에 있는 영상이 플레인 1까지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되고요. 이때 전파된 옵티컬 필드가 플레인 1에 의해서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진 것을 구현을 한 다음에 그 정보가 다시 플레인 2까지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또 플레인 2가 전파된 옵티컬 필드를 가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전파된 옵티컬 필드를 그 다음 플레인의 영상 정보가 가리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하나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해나가다가 마지막 플레인, 그러니까 플레인 n-1까지 도달하게 되면 여기까지 전파된 모든 그러한 옵티컬 필드들의 총합을 거꾸로 홀로그램 플레인까지 백 프로포게이션 시킴으로써 우리가 홀로그램 플레인에서의 옵티컬 필드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전반적인 순서도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RGBD 데이터에서 컬러 이미지와 뎁스맵을 통해서 각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들을 각각 U0, U1, 그리고 U2, 그래서 UN-1까지 총 M개의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로 나누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U0의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를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 플레인인 플레인 1까지 프로포게이션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 프로포게이션 된 결과인 G1에다가 이제 이 플레인 1에서의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를 오버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된 전체 옵티컬 필드를 다시 한번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시켜서 플레인 2까지 전파를 시키게 되고요. 그 전파된 결과에 다시 또 플레인 2의 영상 정보를 오버랩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전파를 해 나가다가 마지막 플레인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홀로그램 평면까지 백 프로포게이션을
시켜가지고 홀로그램 영상의 옵티컬 필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과정은 앞의 평면이 뒤의 평면에 디펜던시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계산 과정을 병렬화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계산 과정을 병렬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오류를 감수하고 이제 전체적인 계산 과정을 병렬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컬러 이미지와 뎁스 맵을 통한 RGBD 데이터에서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를 분리해내는 것까지는 같으나 이 각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들이 오클루전을 구현하지 않고 각각 개별 평면들이 바로 홀로그램 평면까지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을 하고 이것들을 모두 더해서 바로 홀로그램 영상을 계산하게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오클루전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아직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시야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현이 된 오픈홀로 라이브러리에서의 관련된 코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을 세팅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빔 폴더에 가시면은 config 오픈홀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내에서 이제 관련된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로는 모든 단위는 미터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할 때는 XYZ 코디닛의 원점이 SLM 플레인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고 세팅을 해준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쪽 블락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소스 데이터와 리절트 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세팅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소스 폴더와 그 다음에 소스 폴더 이미지의 프리픽스 그리고 뎁스 데이터의 프리픽스에 대해서 파일명의 프리픽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절트가 저장될 폴더의 명과 그 다음에 리절트 파일의 프리픽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플래그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파일이 스태틱 이미지인지 아니면 무비 파일인지 여러 장으로 구성된 무비 파일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오브 프레임 넘버링,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그 프레임 넘버링을 0부터 시작할 것인지 1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만약에 여러 장이 있다고 할 때 넘버 오브 프레임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프레임 넘버링을 할 때 그 자릿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숫자를 정의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하면은 그 파일명에 그 숫자가 모두 두 자리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0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면 그 숫자 자체의 자릿수에 맞춰서 파일 뒤에 숫자도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릿수면은 한 자리로 표현이 되고, 두 자릿수면 두 자리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베어리어블하게 세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홀로그램 계산을 하는 전체적인 프로시디어에서 트랜스폼 메소드와 프로퍼게이션 메소드 그리고 인코딩 메소드에 대해서 각각 어떤 모듈들을 가져다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아직은 트랜스폼 메소드는 뷰잉 윈도우,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메소드는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 그리고 인코딩 메소드는 시메트리제이션 메소드만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팅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디스플레이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필드 렌즈의 초점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원의 파장, 그 다음에는 사용되는 SLM의 XY 픽셀 넘버와 사용되는 SLM의 XY 픽셀 피치에 대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읽어오는 뎁스맵의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을 세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뎁스맵을 생성할 때 사용되었던 니어와 far를 정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뎁스 맵의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1로 세팅하고 제로라면 그냥 원래의 빗 뎁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빗 뎁스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테스트 목적으로 만약에 몇 개의 일부의 뎁스맵만 생성을 해보고 싶다고 할 때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각 슬라이스 이미지에 랜덤 페이지를 입혀줌으로써 이것을 1로 설정을 해주면 각 슬라이스 이미지에 이제 랜덤 페이지를 입혀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스펙트럴 도메인을 넓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겟으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이렇게 생긴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이제 뷰잉 윈도우 베이스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SLM 플레인이 있다고 할 때 SLM 플레인 바로 앞에 필드 렌즈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 필드 렌즈의 포컬 랭스를 소문자 F라고 한다면 이 소문자 F만큼 떨어진 지점에 뷰잉 윈도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잉 윈도우 안에서 관찰자가 홀로그램 영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앰플리튜드 SLM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메트리제이션에 의해서 싱글 사이드 밴드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빨간 사각형 같이 뷰잉 윈도우 중에서 아래쪽 하프 쪽에 이제 인코디드 시그널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동그란 아이퓨필, 요런 동그라미와 같이 관찰자의 아이퓨필이 요 인코디드 시그널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의도했던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부가적으로 이러한 생성한 홀로그램 영상이 관찰자의 망막에 어떤 영상으로 매칠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코드가 부가적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러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결과 파일의 프리픽스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너무 해상도가 높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이것을 스케일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관찰자의 아이 랭스 그리고 관찰자의 아이 퓨필 다이아미터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관찰자의 눈의 센터가 뷰잉 윈도우 상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파라미터들이고요. 이것은 관찰자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맺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만약에 사람이 눈의 수정체가 초점을 바꿔가면서 망막의 영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 보고 싶다. 혹은 사람 눈이 뷰잉 윈도우 상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망막의 영상이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세팅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홀로그램 전체적인 제너레이션 프로시디어를 보면 먼저 타겟 오브젝트로부터 디스플레이 스트럭처를 고려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트랜스폼드 오브젝트를 프리스페이스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컴플렉스 필드를 얻게 되고, 이 컴플렉스 필드를 SLM 타입에 맞게 인코딩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프린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홀로그램 generator.cpp라는 파일에 generate hologram이라는 메소드 안에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메소드 안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 부분에 read image depth라는 부분이 이제 타겟 오브젝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읽어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transform viewing window라는 함수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스트럭처에 맞는 트랜스폼을 하고 트랜스폼드 오브젝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calculable by depth라는 함수를 통해서 프리스페이스 프로파게이션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encoding symmetriza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코딩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프린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홀로그램 생성에 중요한 프리스페이스 프로파게이션 부분이 이제 CPU와 GPU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CPU는 홀로그램 제너레이터 cpu.cpp라는 파일 안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칼코올로 CPU라는 메소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오픈MP를 통해서 병렬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에 따라서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로 프로퍼게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안에 2D FFT는 FFTW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PU를 통해서 프로퍼게이션을 구현한 것은 홀로그램 제너레이터 gpu.cpp라는 파일 안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이때 역시 칼코올러 GPU라는 메소드를 보시게 되면 뎁스 슬라이스 이미지별로 병렬화가 되어서 프로퍼게이션 앵귤러 스펙트럼 GPU라는 함수를 통해서 프로퍼게이션을 시켰는데, 이 안에 2D FFT는 이번에는 CUDA FFT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홀로 라이브러리의 코드를 빌드하기 위한 환경 설정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통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UI 구성을 위해서 Qt 5.6.2를 사용하였고 CUDA 8.0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Qt를 까시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Qt5의 옵션스에 가서 설치하신 그 경로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UDA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설정이 끝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윈도우가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실행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CPU를 계산할 것인지 GPU로 계산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이런 버튼과 이런 버튼이 있는데, 왼쪽 버튼은 홀로그램 생성을 하는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러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윈도우에 현재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이제 이러한 주사위 이미지에 대해서 RGBD 데이터를 통해서 홀로그램 생성을 해보게 되면 결과 파일로 이런 프린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프린지 이미지가 워낙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도 컬러를 입혀서 프린지가 좀 명확히 보이게 현재 비주얼라이즈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지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이 홀로그램 영상을 눈의 초점을 바꿔가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렇게 주사위의 각 부분에 초점이 그때그때 다르게 맞춰지도록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